측면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도르트문트로부터 영입해온 선수가 호프만 선수가 있었어요. 네. 호프만 선수가 지난 시즌 마인츠에서 임대되어 와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시즌 중반 또 되기 전에 15라운드인가요? 그때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팀에서 낙마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마인츠가 계속 무패 맞아요. 승을 못 쌓았어요. 네. 호프만 선수가 유일하게 이제 기동력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자원이고 크랙을 만들어낼 자원인데 이제 마인츠는 그럴 만한 선수가 없다는 거죠. 구자철 선수에게 그 역할을 바라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죠. 구자철 선수 좀 약간 기동력은 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선 선수가 올라오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자철 선수가 자리를 잡는 데는 되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 아마 박주호 선수보다는 아마 주전 경쟁에 있어서 한 발 좀 뒤처지지 않을까. 그래도 싶습니다. 마인츠 최고 몸값으로 온 선수인데 그게 아쉽죠. 좀 버리진 그러게.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아쉬운 게 마일리 선수가 호산 마일리 선수가 되게 잘해요. 네. 근데 중앙에서 2선에서 움직임을 너무 잘 가져가서 구자철 선수와의 병합에서 아무래도 지금 우위에 있는 우위에 것은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구자철 선수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구자철. 아마 근데 살아나겠죠. 다음 시즌에 살아나길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제발. 네. 빌어야죠. 좀 국가대표에서는 약간 살아났다는 네. 평가가 있는데 네. 자, 지동원 불쌍한데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줘요. 야, 지동원.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지금 해야 될 타임인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오케이. 아우구스부르크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바인지르의 아우구스부르크는 독일 현지 내에서뿐만 아니라 네. 세계 유수의 클럽 혹은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지난 시즌. 사실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만 본다면은 이 아우구스부르크는 중하위권 전력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난 시즌 5위를 했죠. 그렇죠. 되게 그쵸. 다음 시즌에 유로파 대회도 나갈 수 있고 리그 일정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이 바인지르 체제의 아우구스부르크는 다음 시즌에 철저히 내실 다지기로 초점을 잡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실한 영입이 없어요. 호이베르크 그래요? 선수가 이제 호이베르크 선수가 뮌헨으로 다시 임대 복귀했고요. 네. 그다음에 코어 선수가 레버쿠첸으로부터 헐값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이 코어 선수랑 바이어 선수를 중심 축으로 해서 사사이 시스템을 가동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두 선수는 지난 시즌에 아주 좋은 호흡을 선보인 걸로 유명해요. 네. 이 선수는 이 두 선수의 케미는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동원 선수. 지동원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 공격진은 무려 10명이 네. 10명이요? 1군 스쿼드에 등록이 돼 있어요. 공격진만 10명이에요. 와. 이름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는 되게 많고요. 진짜. 네, 주요 선수라고 한다면은 보바디아 선수, 뭐 에스바인 선수, 까이오비 선수. 이 까이오비 선수가 단테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가 이렇게 펠라니 비첼 선수처럼. 근데 이 선수 앞으로 머리. 네, 이 선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샤샤 멜더스 선수도 이제 몸 상태를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요. 마타브스 선수도 있어요. 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플러스 이제 지동원 선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동원 선수가 이제 자신에게는 마음의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아우구스부르크에 그쵸, 왔는데 기회를 못 잡았어요. 지난 시즌에 샤샤 멜더스 선수나 마타브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바인지르 선수 감독이 제일 처음으로 선택지로 꼽은 게 이제 지동원 선수거든요. 근데 지동원 네. 선수가 마땅한 활약을 못 보였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선택지가 이제 까이오베 선수였는데 까이오베 선수한테도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이제 향후 입지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네. 다음 시즌 또 되게 어둡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정하게. 냉정하게. 네. 여섯 옵션. 지금 핀 걸로만 봐도 한 5, 6 옵션은 돼요. 되게 순위가 5, 6 그만큼 되게 밀려 있어요. 정말 많이 밀렸네요. 그리고 이제 아유, 좀 지동원 선수도 많이 나와줘야지 분데스리가를 좀 더 많이 보실 텐데. 네. 근데 지동원 선수가 지난 시즌에 나와서 딱 어필했던 게 활동량인 것 같아요. 활동량 하나로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에 따르는 성과는 상당히 미진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아까 휴먼글림처님이 지동원은 올라오지 않는 공격. 맞아요. 상당히 2선과 2.5선 사이에서의 활동량으로 어필을 하려고 했나봐요. 근데 아우구스부르크에서는 득점력이 필요한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득점력이 필요한 선수. 근데 지금 네. 6옵션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다 교통사고
나도 차례가 안 온다고. 네, 하여튼 그니까, 지동 선수는 네. 되게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되게 팬으로서는 되게 좀 주전의 네. 기회를 잡았으면 하지만 네. 되게 현실적으로는 아마 다음 시즌에도 되게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와 함께 코리안 듀오라고 볼 수 있는 홍정호 선수가 그렇죠. 있어요. 홍정호 선수가. 그 오늘 골 보셨죠? 예, 그 홍정호 헤딩골. 맞아요. 네. 그게 텔레콤컵이라는 이벤트컵 대회에서 이제 홍정호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홍정호 선수가 잘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홍정호 선수가 잘했죠. 잘했는데, 죄송합니다. 잘했는데 당시 이제 상대팀이었던 뮤넨이 3백을 구축하고 나왔어요. 근데 3백의 구성원이 놀라지 마십시오. 사비 알론소 선수와 알라바 선수, 하피냐 선수예요. 아휴. 평균 신장이 180이 안 되는 수비 라인을 상대로 이제 헤딩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뮤넨이 지금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뮤넨 팬들한테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아무리 이벤트컵이라지만 그치. 너무 결승 탈락했죠. 변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정말로. 네, 뮤넨이랑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라면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홍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동원 선수보다는 아마 다음 시즌에 행보가 많이 좀, 보일 네, 수 좀 있을까요? 밝을 것 같은데 이 바인찌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의 변동폭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는 감독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주전 센터백이라고 꼽을 수 있는 선수가 칼센브라커 선수와 그다음에 클라반 선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양 측면에 이제 바바 선수와 페레이그 선수. 이 페레이그 선수는 주장이에요. 이렇게 포백 라인을 거의 바꾸지 않았어요, 사실은. 페레이그 선수가 부상으로 나갔을 때는 코어 선수가 대체해서 들어오고 이제 수비 라인을 크게 변동을 주지를 않았어요. 특히 중앙 수비 라인이요.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클라반 선수와 카센브라카 선수가 미묘한 부상에 시달렸던 경우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홍정호 선수가 잠시 나와서 후반 막판에 되게 준수한 활약을 펼쳤죠. 근데 이 홍정호 선수가 지난 시즌 막바지에 나름의 선전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칼센브라커 선수와 클라반 선수의 그런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바인지를 감독에게 그 선택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선택을 받지 못할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홍정호 선수가 빌드업이 잘 되는 선수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쓸 수 있고 네. 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약간 좀 뭐 로테이션 자원으로나 아니면은 좀 다른 포지션에 멀티 포지션으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에는? 아니요. 되게 바인지를 선수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라인의 변동폭을 상당히 약간 안 고정적으로? 줘요. 예, 제한도가 되게 자유도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큰 변동폭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홍정호 선수는 이제 아마 유로파 리그에 이제 아우구스부르크가 나가잖아요. 네. 그럴 때 가끔씩 이제 나와서 체력 안배를 덜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우구스부르크 선수들은 그러면 조금 암울하다. 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같은 팀도 되게 고민이 많은 팀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득점력의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아까 아우구스부르크를 소개하면서 내실다지기를 중점적으로 초점에 맞춘다라고 네. 했잖아요. 아마 유로파 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추가 영입은 좀 필요해 보여요. 내실다지기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선수들의 영입이 필요한데 이 스트라이커에 지금 있는 선수들은 너무 밀집돼가지고. 너무 이제 역량 없는 선수들이 하나로 다 뭉쳐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되게 좀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팀을 네.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팀은 이제 샬케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또 샬케 키우고 계신 분이 있다고. 샬케 어디서 키우나요? 어디서 키우겠어요? 네, FM 아니면 피파? 피파, 뭐 있잖아요. 피파. 네. 나가셨나 보다. 네, 피파군요. 네, 피파. 네, 사실 이 샬케는 리그 내에서도 2선 천국으로 유명한 팀이에요. 2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선수들이 많아요. 대충 꼽더라도 막스마이어 선수, 네. 뭐 고레츠카 선수도 있고요. 되게 이터 선수, 플라테 선수 이런 선수들 전부 다 아직 제대로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은 1군 경험도 없는 선수들이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포텐 자체가 상당히 높거든요. 맞아. 게임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선수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팀을 언급을 하자면 일단 나간 선수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파파도플로스가 4.5M에 이제 레버쿠젠으로 완전 이적에 성공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 기회를 좀 보장받았지만 정말 극악의 플레이로
이제 저번에 김종진 분석가님께서 네, 말씀하셨던데 망갈라의 망작. 그에 준하는 오바시 선수가 되게 망작으로 꼽히면서 이제 자유계약으로 풀렸거든요. 이 네. 선수가 사실 나이지리아 태생으로 되게 쫄깃쫄깃한 선수예요. 되게 측면에서 쫄깃쫄깃한 선수. 네, 쫄깃쫄깃 이게 스피드도 있고요. 활동량도 풍부하고요. 근데 이 선수가 결국은 뭔가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자유계약으로 풀리게 되었어요. 되게 아쉬운 선수입니다. 아마 FM 하시는 분들이 이 선수 그냥 자유계약으로 사세요. 그냥. 되게 좋을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 그 로스터 업데이트 되면 이 선수 분명히 풀려 있어요. 사세요. 오바시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풀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중후반기였죠. 무리를 일으켰던 푹스 선수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이 푹스 선수는 상당한 유틸리티 자원이에요. 수비 지역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전 지역까지 소화할 수 있는 왼발 마스터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레스터 시티로 자유계약으로 갔습니다. 이 선수도 이탈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이 선수가 샤케에 대한 충성도가 엄청난 선수였어요. 근데 네. 케빈 프리스 보아탱 선수 아시죠? 네. 그리고 샘 선수와 함께 디마테오 감독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숙청당한 선수 중에 하나죠. 나머지 선수들은 나머지 선수들은 출장 정지 및 주급 정지 체계를 받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유계약으로 풀려버렸어요. 예, 이제 더 이상의 계약을 안 한 거죠. 푹스 선수의 이탈도 되게 아쉽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산 국가대표로 유명하죠. 바르네타 선수도 자유계약으로 풀렸어요. 이 선수도 FM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르네타 선수도 자유계약으로 풀렸고요. 지금 샤키는 완전 FM 코치. 네, 그리고 벨렌로이터 선수가 임대로 마요르카로 갔어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페어만 선수 주전 1골이었죠. 넘버원 골이었는데 이 페어만 선수가 잠시 부상 중일 때 이 주전 기회를 잡아서 챔스 무대에서도 뛰었어요. 되게 수준급 이상의 활약을 펼쳤거든요. 이 선수가 마요르카로 이제 임대 경험을 쌓으러 나갔고요. 이 선수는 미래가 기대되는 자원입니다. 이 선수도 좀 더 지켜봐야 될 자원으로 꼽히고요. 보아탱은 아마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아탱 선수가 지금 주급 정지 더하기 몇 경기 출장 정지 체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에서 꼽을 수 있는 자원들이 또 많진 않거든요. 샬케가 지금. 그래서 이 선수는 좀 더 두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영입된 자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좀 많이 떴나요? 네, 2명 있습니다. 2명. 2명. 예. 가이스 선수가 마인츠로부터 영입이 확정됐는데요. 8.4임으로 마인츠로부터 영입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스 선수는 사실 도르트문트와 함께 샤키가 영입 경쟁을 펼쳤던 선수인데 샤키가 한 발 앞서면서 이제 가이스 선수를 얻어냈어요. 좀 이게 그 경쟁이 붙으면서 몸값이 올라가는 맞아요. 건가요? 네, 맞아요.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8.4M으로 가치를 매기기에는 좀 높은 선수이긴 하거든요. 네, 이 선수 역시 근데 활동량과 더불어서 이제 연계 플레이에 매우 능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샬케 입장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입된 선수가 카이사라라는 선수입니다. 이 원소속 팀이 루도고레츠. 네, 불가리아 팀이죠. 이 불가리아의 변방 클럽 중 하나인 루도고레츠로부터 4.2M 상당히 높은 값을 주고 영입된 선수예요. 이 선수도 카이사라라는 선수인데 아마 우치다 선수와 그 오른쪽 풀백 자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공격적인 자원이거든요. 이 선수 마찬가지로 우치다와 같이 윙백을 겸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즌 샬케가 3백 전술을 한번 선보였던 적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네. 네, 흔히스탄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얘기했는데 루도고레츠 이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냥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시거든요. 이쪽에. 리버풀이 루도고레츠한테 뭐야?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카이사라라는 선수 역시 이제 샬케의 유동적인 그 수비 패턴에 적응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로 꼽혀요. 물론 모험 부담이 없진 않아요. 이 선수 역시 검증되지 않은 불가리아 리그로부터 독일 리그로 온 선수잖아요. 이 선수 역시도 적응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놓고 봐야. 그래도 리버풀도 잡은 팀의 소속 팀이었는데 뭐 괜찮지 않겠어요? 맞아요. 루도고레츠 잘해요. 네. 루도고레츠가 잘했던 건가 리버풀이 못했던 건가. 루도고레츠가 잘해요. 여러분 루도고레츠가 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샬케 넘어가기 전에 네네. 막스마이어 들고 있으면 클까요? 물어보시네요. 막스마이어 선수요.
막스마이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샬케가 아니면은 안 된다. 딱히 조금 힘들어 보여요. 사실 피지컬적인 요소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되게 독일 리그를 벗어나서 EPL 무대나 다른 리그로 갔을 때 그 성공 확률은 보장을 못 하겠어요. 한때 아스날이 잠깐 노리긴 했었거든요. 막스마이어. 네. 워낙 볼을 예쁘게 차는 선수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아스날이 그런 선수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철회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네요. 막스마이어는 딱 샬케 클래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다음 팀이 또 굉장히 재밌는 팀이에요. 네. 이 팀 얘기하고 싶어서 아마 근질근질했겠죠. 근질근질 하실 것 같은데. 이 다음으로 네, 다음 팀은 바로 도르트문트입니다. 도르트문트입니다. 네. 아니 여기 왜 그래요, 진짜로? 도르트문트의 경우에는 되게 할 말이 많죠.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또 도르트문트는 사실 지난 시즌 초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죠. 슈퍼컵 일정을 치를 때 뮌헨을 잡았거든요. 네. 아마 다음 시즌 지나간 시즌이죠. 14, 15 시즌의 경우에도 뮌헨과 함께 양강 체제를 형성할 것이라고 이제 네, 모든 맞아요. 언론들이 그렇게 맞아요. 보도를 했었는데 좀 힘들었던 경우가 이제 상대방들이 이제 도르트문트의 공격 패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게 일단 문제였어요. 그래서 쾰른과 같이 수비 조직에 능한 팀들 혹은 웨넨글라드바와 같이 수비 조직에 능한 팀들이 이 팀들을 가지고 이 도르트문트를 가지고 해결책을 내놨다는 게 이제 문제였어요. 네. 근데 도르트문트는 상당히 라인을 올려서 전진된 위치에서의 공격 전개를 즐겼죠. 네. 더하기 이제 당시엔 또 훈멜스 선수나 주요 선수들이 또 부상으로 빠져 있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수 출혈 더하기 전략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게 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이제 도르트문트의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강을 건너게 된 셈이었죠. 시즌 전반기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쾰른과 같은 팀들이 정말 그럴듯한 대안을 내놨죠. 선수비 후 역습. 그 다음에 이제 역습 단계에서의 도르트문트를 어떻게 공략해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내어놨고요. 그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클럽들이 선수비 후 역습으로 도르트문트에 대한 해답을 내어놨어요. 도르트문트가 시즌 중반까지, 그러니까 반환점을 돌기 전까지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하면서 문제가 되었죠. 그러면 어떤 걸 기점으로 좀 다시 살아났나요? 사실 확실한 거는 이제 클롭 감독이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 도르트문트의 사령탑을 내려놓는다고 말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도르트문트 특유의 그 결집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전방 압박도 되고요. 그다음에 훈멜스로부터 시작되는 후방 빌드업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즌 후반기에는 시즌 6위, 7위까지 이제 도약이 가능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원래 좀 제가 사이트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는데 보통 보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빠진 게 정말 너무 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근데 그 대신 들어온 선수가 임모빌레였잖아요. 임모빌레와 아드리안 라모스라고 네. 헤르타 베를린으로부터 영입된 선수였는데요. 이 두 선수 모두 좀 이따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두 선수 모두 도르트문트가 실패한 영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정말 무딘 결정력으로 이제 더 이상의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주로 측면에서 활약했던 아우바메양이 오히려 올라가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었죠. 도르트문트가 시즌 후반기 들어서 나름의 힌트를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우바메양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았거든요. 사실 아우바메양 선수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선수예요. 사실 임모빌레 선수나 아드리안 라모스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의 활동량이 좋은 선수고 전방에서 네. 싸워줄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네. 이제 박스 안에서의 연계 플레이나 득점력에서는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자원이에요. 도르트문트가 시즌 후반기에 무게중심을 다소 낮춰서 순간적인 역습 지향적인 경기 운영에 나섰거든요. 그때 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가 아우바메양 선수예요. 그래서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서도 이 아우바메양 선수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 같고요. 아마 전방에서요. 최전방 공격수로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누가 올라가냐? 그럼 아우바메양이 네. 올라간다? 아우바메양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언론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투엘 감독이 투톱
전략을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네. 말했거든요. 그랬을 때 마르코 로이스 선수가 아마 이 오바메양 선수와 함께 짝을 이룰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 선수는 경기장 내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되게 케미가 좋은 선수들이에요. 이 두 선수 간의 호흡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도르트문트에 영입된 자원 혹은 방출된 자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얘기를 해볼게요. 이 요이치 선수 지난 시즌 기대를 모으고 이제 도르트문트에 합류한 세르비아 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2.1M에 쾰른으로 떠났어요. 결국에는 네. 아이고. 이 선수를 포함해서 이제 요이치, 뭐 캄플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아드리안 라모스, 임모빌레 뭐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 도르트문트가 작심하고 이제 영입한 선수들인데 마땅한 활약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도르트문트가 향후 선수들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요이치 선수가 쾰른으로 떠났고요. 근데 이 임모빌레 선수가 세비야로 임대 이적을 임대가 갔죠. 갔죠. 근데 이 임대 이적 조항 플러스 1년 뒤에 완전 이적 옵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임모빌레 선수는 아무래도 도르트문트에서 발을 붙이긴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랑거락 선수가 이 바이덴펠러의 백업 골키퍼로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었는데, 물론 바이덴펠러를 제치고 1선발로 나왔던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슈투트가르트로 완전 이적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슈투트가르트에서부터 이제 뮌헨으로 완전 이적에 성공한 울리 선수의 대체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 랑게락 선수가요. 네. 그다음에 세바스티안 켈 선수가 수경 미드필더 되게 노령의 선수가 한 명 있었죠. 이 선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큐를 마감했어요. 선수 생활을 끝냈거든요. 네. 이 선수까지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총 팀을 떠나게 되었고요. 끝났고요. 네, 이제 영입된 선수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카스트로 선수, 아까 말씀드린 카스트로 선수는 사실상 균도간 선수의 대안으로 영입될 만한 선수였는데, 이 균도간 선수가 너무 높은 주급을 부르면서 맨시티를 포함한 몇몇 구단에게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카스트로 선수가 이제 도르트문트로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 카스트로 선수는 붕 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삼선은 지금 균도간이나 벤더나 자리를 잡고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더하기 누리사인까지 있죠. 맞아요. 예. 카스트로 선수가 이제 팀에 합류하게 된다면 8번 또는 10번의 위치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공격형 미드필더, 좀 더 공격적인 롤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위치 역시 장담 못하는 게 무키타리안이나 맞아요.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카스트로 선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덴펠러의 장기적인 대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비어키 선수가 프라이부르크로부터 영입이 완전 이적이 됐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지난 시즌 프라이부르크가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2부 리그로 추락을 했는데요. 비어키 선수가 아마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가장 이제 주목받은 선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골리가. 이 선수를 도르트문트가 데리고 오는데 성공을 하면서 아마 바이덴펠러가 조만간 글러브를 벗지 않을까. 그리고 비어키 선수가 1선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적 시장 얘기를 분데스리가를 맞춰보고요. 제가 왜 웃었냐면 홍진호 아세요? 홍진호요? 네. 이거 게임 선수 네. 네. 그분 닮았다고, 그분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말하는 거 콩 같은 콩이 그분이거든요. 홍진호. 감사합니다. 네, 칭찬. 뭘 또 감사합니다. 콩명이요. 아니 근데 아까 안 그래도 방송 전에 좀 혀가 짧으시다고, 그 홍진도 혀가 좀 짧거든요. 네. 제가 누구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거였어요. 홍진호였어요. 시옷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함부르크 어떻게 됐어요? 어머! 이 함부르크는 영입이고 뭐고 다 떠나서 네. 내년 시즌에 살아남아요?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보드신 자체가 좀 문제예요. 이 사진 포함해서. 거기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말이 계속 네. 나와요. 그래서 아마 좀 보드진 포함해서 그 윗분들 있죠. 네. 그분들이 좀 나서서 개혁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이 함부르크가 중하위권 이상 도약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도
제 생각에는 하위권을 전전하지 않을까. 16위 이렇게 네. 플레이오프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함부르크를 본다면 딱 QPR이 떠올라요. 저는. 네. 지난 시즌 놓고 본다면 발론 벨라미 선수나 반더바르트 선수나 홀트비 선수나 다 이름값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면 최전방에 위치한 그 라소가 선수도 그렇고요. 되게 나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도 이렇다 할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감독 역시도 문제였죠. 보바디아 감독이 라바디아 감독이죠. 죄송합니다. 그 감독이 역량 있는 감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함부르크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드진의 쇄신이 저는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함부르크가 중하위권 그 이상의 성적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네, 시계도 멈출 수 있다. 네 근데 언제든지 뭐 멈출 수 있어요. 거기에만 있으면 다행인데 강등권을 사실은 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분데스리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EPL 전문가님이 오늘 오셨지만 얘기를 별로 들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오늘 또 워낙 준비해온 게 많으셔가지고 그냥 뭐 다음번에 또 나와서 다음번에 좀 오늘 좀 총평? 약간 이제 또 영국 프리미어 리그로 오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독일에서요? 아니면 네, 독일에서. 독일에서 네. 되게 많죠. 독일 누가 있을까요? 아까 슈슈도 네, 있었고. 슈슈는 뭐 워낙 잘 알려준 거니까. 필립 볼샤이트 같은 경우는 아마 스토크 시티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거든요. 왜요? 아 어떡해. 너무 웃겨 오늘. 왜요? 모시 셔츠가 되게 시원해 보인대요. 아무튼 네, 말씀하세요. 볼샤이트 선수가 워낙 키도 크고 네. 제공권이 되게 좋은 선수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스토크 시티가 제공권의 팀이잖아요. 네, 맞아요. 높이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스토크 시티도 굉장히 영입을 잘했죠. 잘했고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영입한 선수 뭐 공짜로 데리고 왔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오카자키 선수도 아마 같지 않나요? 아 그렇죠. 오카자키 네, 선수. 오카자키 선수는 되게 아쉬운. 솔직히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워낙 그렇게 빨빨거려서 뛰어내는 선수가 빨빨. 많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에는 약간 그런 선수가 필요해요. 예전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바디, 제이미 바디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뛰어다녔고 네. 정통 공격수는 아닌데 엄청나게 내려와서 받아주고 올라가고 이런 플레이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오카자키 선수도 그런 유형의 선수니까 레스터 시티가 투톱을 쓰죠. 투톱도 쓰고 원톱도 쓰는데 보통은 이제 강팀을 만날 경우에는 5, 4, 1을 쓰고요. 이제 보통 5백을 쓰는데 네. 이제 조금 붙어보면 하다 이러면은 이제 5, 3, 2나 아 네.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서게 되죠. 네. 그래서 투톱으로 서게 되면은 바디랑 아마 오카자키가 설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에 감독이 갈렸잖아요. 네. 잘렸잖아요. 네. 그 아들이 좀 약간 물란하게 좀 놀아서 네 그것 때문에 잘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독이 조금 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도 원한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워낙 레스터시티 자체가 태국 스폰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을 좀 공략하고 싶어서 오카자키를 영입을 한 건데 네. 이제 감독이 떠났고 이제 또 전술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영입이 된 거기 때문에 오카자키 선수도 약간 조금은 불안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종진 분석가님의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지만 또 저희가 EPL 얘기 또 다음번에 나눠볼 테니까 네. 그때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저희 여기서 마치고 또 그래도 네. 오늘 아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준비해온 거를 네. 어느 정도 많이 풀어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제 저희 식구분들이 누가 뭐래든 옆에서 웃든 말든 나는 내 방송을 한다. 제가 오늘 첫 방송이라서 하더라고요. 첫 방송이라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거 뭐냐면은, 오늘 김종진 분석가님은 그 분석 EPL 얘기를 하러 나오신 게 아니라, 땜빵입니다. 진짜 땜빵이에요, 진짜. 진행을 같이 해주시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답. 머리숱 채우기 정답.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굉장히 준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밥을 먹는데도 저희가 다른 얘기를 하는데도
혼자만 이렇게 심각하게 계세요. 막 저 연예인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방송에서 이러면서 모든 얘기 진짜, 시작이네. 예, 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방송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거찬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많은 별명 얻고 가시는데 또 자주 방송에서 네. 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소감은 좀 어떻게 막 떨리진 않으실까요? 네, 오늘 첫 방송인데 되게 처음에 많이 떨렸어요. 방송 전에 네. 되게 많이 떨렸는데 이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긴장은 많이 풀리는 것 같고요. 다음 네. 방송은 좀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나이 그리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오늘 김태룡 해설위원님이 오늘 이제 못 나오셨고 내일 일본으로 출국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풋살 대회를 나가시는데 오늘 김태룡 해설위원님 대신 나오셨잖아요.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서 우승은 하셔야겠죠. 예. 설마 우리나라 최고 해설위원이라고 좀 그런가? 거기 스페인 까탈루냐 소속의 무슨 풋살팀 나온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일찍 돌아오시는 걸로. 제 생각에 금요일 안으로 돌아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응원 그래서 하신 거예요? 파이팅! 아, 뭐야. 자, 저희 다 같이 한번 김태룡 해설위원님 화이팅! 네, 보고 계시리라 믿고. 자,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다음 주 방송을 예고를 할게요. 마찬가지로 목요일 8시에.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아, 어떡해. 이번 주 이번 주. 죄송해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8시에 축구와 방송 진행되고요. 또, 네, 맞습니다. 저희 10회 특집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10회가 됐는데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저희 그 아프리카 방송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뭐 PD님이 참고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거 어떨까요? 아까 전에 음. 볼프스부르크 전에 우승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막 퀴즈쇼? 퀴즈쇼. 그러니까 다음 시즌 다음 방송 때 이런 걸로 즉흥적인 질문을 했을 때 바로 피드백이 오시는 분에게 뭐 네. 경품 추첨이나 뭐 이런 걸 하자. 그건 일단 저희끼리 한번 의논을 또 아, 해보고. 저, 춤 보여달래요. 네? 춤 보여달래요, 10회 특집. 춤이요? 네. 저 10회 때 나올까요, 제가? 그러면은 10회 때 네. 저희가 또 이제 알차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라리가 특집이거든요, 여러분들. 라리가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저희와 나누고 싶은 얘기 많이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